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정말 이제 내가 한시름 놓았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인가 결정까지 받더라도 이제 개인회생 단계를 절반도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회생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은 네. 기계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많은 분의 사건을 상담하고 또 처리를 해왔는데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감정의 변화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변호사님, 독촉이 너무 힘든데 금지명령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보정이 또 나왔는데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변호사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안도하는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 불안, 초조, 안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내가 돈 열심히 내는 거 말고 도대체 어떠한 감정 변화를 겪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내가 지금 겪는 감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공통된 감정이고 당연한 감정이구나 하고 조금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이제 막 연체가 되고 독촉 전화가 올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해 하세요. 2단계에서 많이 상담 전화를 하시는데요. 전화만 와도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막막한 감정을 많이들 드러내십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수임 단계인데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나면은 내 편이 생겼다는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임을 했다고 바로 독촉이 끝나지는 않죠. 수임한 이후 약 2주 정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독촉을 견디셔야 하는데 이때 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고 변호사와 통화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채무자는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그 얘기 한마디만 하시고 더 이상은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은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와, 진짜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다. 그만큼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해방감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도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정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보정은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이 보정이 나올 때마다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특히 첫 번째 보정은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정까지 나올 경우에는 변호사님 이러다가 내 사건이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은 기각시키기 위한 보정명령이 아니라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보정명령이에요. 보정명령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기만 한다면 개시명령은 내려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꼭 조언을 드립니다. 드디어 개시결정이 나오는데요. 개시결정이 나오면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세요. 이제 한 단계 나아갔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한다 라는 안도감을 느끼세요. 그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 가는 날에 한 차례 긴장을 하시게 됩니다.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들도 많고 법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시는데 정말 쉬워요. 가서 출석 체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오시면은 인가 결정을 받으시게 되고 인가 결정을 받으면은 정말 이제 내가 한시름 놓았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인가 결정까지 받더라도 이제 개인회생 단계를 절반도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는 것은 면책까지 돼야지 끝나는 것인데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사람의 비율이 30%에서 40%나 돼요. 10명 중에 3명 아니면 4명은 폐지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이때부터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3가지만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변제금은 꼭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고, 두 번째는 생활비 한 달치는 비상금 계좌에 모아두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소비는 절대적으로 차단하시라. 이 3가지만 지키신다면 면책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완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